자, 여러분들 아까 봤던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교재 262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저기 채권 총론 파트에 있는데요. 일단 이름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여기 있는 대위라고 하는 말을 대신이라고 읽으면 아주 쉬워지고요. 자, 먼저 서술 부분에 보시면 의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A가 자기가 B한테 가지고 있는 X 채권을 X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 B가 C한테 가지고 있는 Y라고 하는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까지 하시고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린지를 그 밑에 있는 404조 제1항을 봅시다. 자, 먼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나오면 이 그림을 먼저 꼭 떠올려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A가 B한테 먼저 이렇게 어떠한 X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X 권리. 이랬을 때 A를 보통 채권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B를 보통 채무자라고 불러요. 채무자. 근데 B도 이제 C한테 이렇게 Y라고 하는 권리를 또 B도 C한테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C는 B한테 또 채무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판결문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둘 다 채무자라고 불러버리면 이게 B를 말하는지 C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C의 이름을 제3채무자라고 불러요. 제3채무자 해서 A한테 빚 쥐고 있는 채무자, B한테 빚을 쥐고 있는 제3채무자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404조 제1항을 읽을 때 제가 A, X, B, Y, C를 제가 넣어서 읽을 테니까 같이 넣어서 읽으면서 두세 번 이상 복습할 때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자, 채권자 A는 자기의 채권이니까 X를 말하는 거고요. 요 X의 이름을 우리 민법에서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이건 암기 사항이죠. 용어니까. 해서 X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번 끊으시고 채무자 B가 숨어 있는 말, B가 C에게 가진 권리, 그렇죠. 그럼 이 권리가 바로 Y를 말하는 거고요. 이 Y를 이제 우리는 민법에서 보통 피대위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원래 B의 권리는 B가 행사하는 거지 타인이 함부로 대신해서 행사 못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예외가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고요.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A가 B의 권리인 이 Y라고 하는 피대위 권리를 A가 요렇게 대신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이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민총 때부터 잘 나오거든요. 해서 지금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자, 크게 채권자 대위권을 A가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당분간은 2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즉 A가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X라고 하는 권리도 존재하고 Y라고 하는 권리도 존재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대위가 가능합니다. 대위를 할 수 있는 거다. 즉 무슨 말이냐? 가령 X가 존재하지 않고 Y만 존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A가 B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없는데 A가 함부로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는 거겠죠. 따라서 Y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여도 X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대위를 불가할 수가 없겠고요. 반대로 X라고 하는 권리가 존재를 하는 경우라 하여도 Y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이 뭔가 대신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B가 C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B가 C한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위 행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결국은 대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채권 총론 파트에서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인정되려면 X, Y 둘 다 존재했을 때 대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한 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제가 조문을 읽을 테니까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채권자 A는 B에 대한 자기의 X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 B가 C에게 갖고 있었던 Y 권리를 대신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X라고 하는 권리도 존재하고 Y도 존재했을 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가 없었을 경우에는 대위 행사할 수 없다까지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 8페이지 가보시고요. 갔나요? 자, 밑에 목차 2번의 연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요 정도를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사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돼도 여러분들은 정말 웃으면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병은 자신 소유의 X 동산이죠. 일단 동산을, 노트북을 갑한테 100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해서 병이 갑에게 X 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했다. 선생님, 그 사례 문제 시험장에서 풀 때도 이렇게 매번 그림을 그려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강의 수강할 때,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험장 갔을 때 조금 단순해서 그림을 그릴 필요 없는 경우하고 실수할 수 있는 복잡한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할 문제가 이제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매도인 병이 갑에게 X 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을이 X 동산을 훔쳐가가지고 나쁜 녀석이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을이 지금 현재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을 때 을에게 무엇을 소유권에 기한 물청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X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위로 가보시면 188조 제1항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는, 즉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이전되려면 그 동산에 대해서 인도까지 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인도까지 해야, 넘겨줘야 소유권이 매수인 갑에게 이전된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 누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X 동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했을 때 이걸 그냥 바로 풀어버리시는 분들은 실력이 빨리 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더 요건을 일단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려면 첫 번째 요건이 원고의 소유일 것. 두 번째가 피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을 것. 근데 사안의 경우는 2번은 쟁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놓고 문제에서 지금 현재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을에게니까. 그럼 결국 이 사례의 문제의 쟁점은 누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구나. 결국 누가 X 동산의 소유권자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구나라고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위로 가서 어디 가시냐면 그 교재 7페이지 목차 갑은 핵심,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하려면 X 물건이 원고의 소유일 것. 이 부분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다시 보시게 되면 사안의 경우는 X 동산인데 아직까지 병이 갑한테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를 안 했죠. 인도를 하기 전이죠.
그렇다면 소유권이 아직까지 매도인 병한테 남아있지 갑에게 소유권이 아직까지는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에는 X 노트북이 현재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했을 때에 비록 병이 갑한테 X 동산을 매도했지만 아직까지 갑한테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 병의 소유인 것이지 매수인 갑의 소유는 아니다. 그러므로 누가 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갑이 을에게는 아직까지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X 동산이 아직까지 매수인 갑한테 인도되기 전이므로 민법 제188조에 근거했을 때 X 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병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갑이 아닌 병이 시험 문제에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갑이 아니라 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하여 X 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즉 갑은 아직까지는 직접 소유권에 기해 가지고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그 뒤에 있는 문장 때문에 제가 방금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거든요. 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이 대위 행사가 바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의 줄임말이에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라고 하는 이 긴 표현을 이렇게 대위 행사하여라고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위 행사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자 대위권 404조. 그러면 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아까 했던 채권자 대위권 구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갑이 여기 있고요. 병이 여기 있고 을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갑은 병에게 X 권리를 가지고 있죠. 어떤 권리? 매매 계약에 기해서 병 네가 나한테 X 노트북을 팔았으니까 넘겨라 라고 하는 매매 계약에 기한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검증했지만 병은 을에게 Y 권리 소물청 민법 제213조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직접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없겠지만 갑이 이렇게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가지고 대신 대위 행사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직접은 못하고 대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랬을 때 직접이랑 대위라고 하는 것을 섞어가지고 막 틀린 지문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법 공부 처음 할 때부터 이 직접 행사와 대위 행사는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민법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병 소유의 X 건물을 을이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뜸 점유하고 있다. 이후에 X 건물이 경매가 됐고 갑 같은 경우가 낙찰받아 경매에서 사가지고 그 말입니다. 매각 대금을 전부 다 완납까지 했다. 근데 아직까지 갑이 X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이랬을 때 누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X 건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역시 누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하려면 요건 1번 원고의 소유일 것, 요건 2번 피고가 점유를 하고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안의 경우도 피고 을 같은 경우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2번의 경우도 사안의 경우는 쟁점이 아니고요. 이 피고의 점유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물권법상 주제고 이거는 뭐 민총이라든지 우리 시험 범위 채권법하고는 크게 연결되는 주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점유에 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앞으로도 쭉쭉쭉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 사안의 경우는 1번이죠. 원고의 소유, 누가 X 건물의 소유권자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까지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민법 공부를 상당히 하신 분들도 순간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아직까지 갑이 X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 소위 이제 낚입니다. 낚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갑이 X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 소유구나. 따라서 병이 소유권에 기해서 을을 상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민법 공부하실 때 경매라고 하는 표현과 매매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좀 까칠하게, 좀 예민하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다시 우리 교재 7페이지 제일 밑에 가볼게요. 가셔가지고 민법 제186 매매 계약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까지 필요하다 하긴 했고요. 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민법 제187조 상속과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가 굳이 꼭 필요 없다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방금 했던 내용 중에 밑에 매매 계약의 경우는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근데 경매의 경우에서 2번과 3번을 꼭 구분하자. 경매의 경우는 민법 제187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등기가 필수가 아니다. 하긴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밑에 연습 문제에서 2번 문제의 경우는요. 매매가 된 사안이 아니고 경매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법 제187조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따라서 갑 같은 경우가 매각 대금에 대해서 모두 완납을 했을 경우라면 갑이 X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인 경우라 하여도 갑이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갑의 소유이지 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현재 소유자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가 아니라 사안의 경우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주 중요한 말. 따라서 민법 제186이 아니고 187 해서 매매면 186인데 사안의 경우는 경매이기 때문에 186이 아니라 18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갑이 X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상태인 경우라 하여도 이미 갑이 매매각 대금을 다 완납했기 때문에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한편 병은 중요한 표현 종전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이 현재의 반대말이에요. 현재. 따라서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 종전, 과거에 불과했던 병 같은 경우는 현재는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은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밑에 목차 나번에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해가지고 이제 민법 제214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시 잠깐만 여러분들 위로 가서 우리 민법 제214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7페이지죠. 중간에 보시면 민법 제214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소유자 갑은 자기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을을 상대해가지고 야 빨리 그 방해하는 거 치워라 라고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잠깐만 먼저 여기서 이 방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갑이 돼 보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이제 X라고 하는 토지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 현재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에 물론 아주 다양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의 방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방해가 뭐냐? 여러분들 땅인데 그 땅 위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지 마음대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축한다. 그 여러분들 그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같이 막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땅 위에 을이 이미 건물을 지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땅을 샀던 이유는 그 땅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땅을 산 건데 을이 이미 건물을 지어버리면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게 방해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을 상대해가지고 을을 상대해서 야, 내 땅에 왜 네가 건물 짓냐? 그 건물 철거해달라라고 해가지고요. 지상물이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지상물에 철거 청구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민법제 214조에 근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은 내 땅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쉽게 야 네가 뭔데 내 땅 위에 건물 짓냐 빨리 그 건물 철거해달라 라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지상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X 토지가 여러분들 소유의 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X 토지의 등기부를 한번 딱 떼봅시다. 등기부를 이렇게 떼보니까 원래 여러분 땅이라서 이제 1번 해가지고 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씩 이제 등기부를 떼봤는데 2번 해가지고 을 돼 있고 소 2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알아보니까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해서 샀다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였어요. 근데 갑은 미칠 지경인 게 한 번도 을하고 매매 계약 한 적이 없거든요. 결국 갑하고 을 사이에서 실제로 매매 계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영화 중에 보면 그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까먹었 제목을. 기생충 맞네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송강호 씨 따님께서 이제 뽀샵 능력자 있죠.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을 같은 경우가 뽀샵을 정교하게 잘 이용해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위조를 하고 인감 등등등을 위조해가지고 실제 매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있다고 뻥치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을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을 명의의 등기를 우리 민법은 무효 등기라고 해요. 무효 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을이 자기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요 X 토지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겠습니까? 만약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을 소유가 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강의할 필요 없고 공부하실 필요 없죠. 그냥 강남에 비싼 땅이 있으면 열심히 뽀샵 배워가지고 서류를 막 위조해가지고 우리 명의로 등기 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도 적법하게 매매계약 맺고 유효하게 매매계약 등을 통해서 소이등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류 따위를 위조해가지고 을 명의로 등기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을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없는 무효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봤을 때 을이 무효 등기를 갖췄다 해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갑 소유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방금 봤더니 첫 번째 사례 그러니까 X 토지 위에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우리가 그 땅 위에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해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쉽게 이해되는데 이렇게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무효 등기했을 때는 여전히 갑땅, 우리 땅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유권에 방해가 있다고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니까 을 게 아니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방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 등기부를 가지고 갑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 담당 직원분한테 제가 X 토지 땅 주인인데 돈 2억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등기부를 한번 봅시다 하거든요. 그럼 등기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은행 직원께서 X 토지의 등기부에 보니까 현재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하면 갑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유, 은행 직원님아, 민법 공부 안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한 게 아니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 등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제 소유가 맞기 때문에 저를 믿고 거액의 돈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은행 직원분이 여러분들이하고 저의 그러한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꺼져 그러지.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믿고 돈 드릴게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방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을을 상대해가지고 야, 내 건데 왜 네 이름을 썼냐? 빨리 네 이름을 지워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말소 청구,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민법 제214조에 근거를 둔 거고, 이것도 물권법상 주제인데 민총 채권 사례 문제 풀 때 진짜 잘 나오니까 이렇게 내 건데 네 이름 왜 썼냐 빨리 지워라 라고 하는 게 말소 등기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치면 진짜로 등기관께서 지우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을의 이름을 쓱싹 지우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선을 쫙 그어버립니다. 요걸 이제 말소라고 하는 거예요. 말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하실 때 가끔씩 등기부를 들고 오셔가지고 얘야, 이 사람은 왜 이름이 한가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쫙 그여 있니? 라고 물으시면 그거는 무효 등기 등의 사유가 있어가지고 지워진 거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치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해보면 민법 제214조에 있는 방해는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가 내 땅 위에 남이 건물을 지었을 때 방해했으니까 그 건물 철거해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지상물 철거 청구. 두 번째는 내 건데 무효 등기가 됐을 때 내 땅 위에 있는 네 이름 빨리 지워달라 라고 하는 말소 청구 두 가지가 있다까지만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잠깐만 끊었다가 이 내용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